네, 이제 정말 연휴 직전이네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분과 함께 개장 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어비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에서는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이제 국내 시총 1, 2위 기업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동반 급등하면서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500선 마저 돌파한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또 HBM4 첫 양산 출하를 또 예고하기도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참 좋았는데 간밤에는 또 기술주들이 미증시에서 밀렸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궁금하네요. 세워주세요, 이사님. 저희가 그 작년 6월 달입니다. 그때 삼성전자 61,200원에 6월 26일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근데 어제 보니까 178,000원 와가지고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진짜 그동안에 고생했던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 샀던 분들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맞아요. 자, 시가총액이 1,065조 갔어요. 정말 1,000조가 우리나라의 종목도 나왔다. 정말 저는 두 손을 들어서 쌍수를 치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를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미친 듯이 사더라고요. 요 종목만 어제 하루만 1,331만 주를 사가지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2조 3,800원어치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난번에 2월 6일 날 삼성전자가 그때 15만 2천원대 와서 한번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는 테러다인 이 주식을 주목을 해달라고 네네. 말씀드렸죠. 그때 테러다인은 계속 신고가를 쳤는데 이 회사 역할이 뭡니까? 삼성전자가 방금 HBM4 그거를 양산으로 갈 수 있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면 이 단순 자체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테러다인의 HBM의 불량품을 검사하는 이 장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미리 테러다인이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방금 HBM4 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항상 요거를 검색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SK텔레콤, KT, 저희들이 소개했던 KPNG 네. 이 친구들은 원래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무겁지만 좀 가치주 성향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2월 달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키 맞추기죠. KT가 연간 영업이익이 2조잖아요. 그런데 급등하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12조에 머물다가 16조까지 왔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000조를 오는데 영업이익이 2조인데 12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레버리지가 올라가면서 ETF 같은 바스켓 넣으면서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역시 이 친구도 많이 올라갔다는 걸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죠. 태광산업 이 친구가 원래 그렇게 무거우면서 일반 주주를 거의 무시를 하는 회사로 유명했는데 트런스톤이라는 큰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장 폐지를 해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태광산업의 주당 순자산가치, 청산가치죠. 청산가치라고 하는 건데 그게 468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주가가 올랐더라도 11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112만 원 갖고 있는 것을 청산하면 468만 원을 받으니까 그럴 바에 청산해. 이런 강력한 요구를 했어요. 네. 얼마나 좀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저는 어떤 신호탄이라고 보냐면 스튜디오도 코드십이라고 기관 투자가들이 드디어 대주주들한테 이제 그렇게 주주를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가 행동에 옮길 것이다. 주총에서 우리가 힘겨루기를 할 것이다. 그런 신호를 줬지 않는가라고 해본다면 이제 BPS 즉 PBR이 0.2배에 있는 기업들은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시간 외에서 대신증권 저희가 담았던 종목을 비롯해서 네네. 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쪽들이 좀 맞습니다.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죠. 네. 오늘 아침에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은 이 3차 상법 개정안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은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코스닥 쪽에서 어디를 노려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께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다음 종목은 네. LB 인베스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창투사인데 이제는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에 이제 소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SK텔레콤이나 KT도 안 가는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스닥이 움직여야 된다. 코스닥 3,000피로 갈 때는
먼저 창투사들이 먼저 갈 수밖에 오. 없다라는 걸 제가 또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은 투자 포인트를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적을 계속해서 최근에 나왔던 실적 추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저는 간단히 이것만 볼게요. 영업이익을 자 100억 단위는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9월까지 89억이니까 아마 작년에는 능히 100억을 낼 수 넘었을 것이다. 초과 내는 걸 보니까 분기당 최소한도로 한 25억은 내니까 그 25년에도 100억을 넘었겠죠. 따라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는 박병주 매니저가 이런 정보들을 항상 주가가 낮을 때 저점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다음 내용은 이 회사는요. 자, 우리나라 유명하죠. 하이브,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펄어비스 유명한 게임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이런 회사들을 IPO를 시켰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발굴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신사라는 회사. 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 이런 회사가 되었는데 여기가 만약에 IPO를 했을 때는 5조 이상의 가치를 받는데 뭐 그렇다면 이 회사도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럼 주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닥 3000P 거기에 따라서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조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창투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코스닥 3000P를 제가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네. 전문가 경력이 25년이지 않습니까? 25년은 산전수전 공정 다 합쳐가지고 웬만한 걸 다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제가 그 코스닥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네. 3000P 가능하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선두에 있는 게 창투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키맞추기로 같이 움직이면 창투사도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정책적인 훈풍까지 받고 있는 쪽이기도 하죠. 창투사가 최근에 며칠 전에 급등을 했다가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월간 볼린저 밴드 모양이 악어의 모양이죠. 네. 자, 그런데 착실하게 계속 다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대신증권도 저희들이 2월 11일 날 말씀해가지고 바로 25% 급등했거든요. 요거 대신증권도 주봉에서 악의입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바로 급등을 했어요. 이제 월봉에서도 계속해서 악의입을 탄탄대로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4개월 동안 매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를 돌파하는 순간 거래량을 돌파한 이런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가 범위는 6,510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7,0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7,500원, 손절가는 5,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투사 LB인베스트먼트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입 기회다라는 판단이었고요. 저희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월요일 2월 9일에 매수했던 HD 건설기계 체크를 해볼 텐데 1차 목표가 13만 3천 원 그리고 2차였던 14만 3천 원까지 바로 달성을 했죠. 수익률은 19.6%를 일주일도 안 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님이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뭐 전진건설 로봇, 재건 쪽 종목들 집중적으로 편입을 했었었는데 어제 HD 건설기계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죠. 지금 구간은 좀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석해보는 게 맞을까요? 자, 이 시간에 요 시간 여기서 저희가 드려가지고요 19% 올라갔는데 네. 그렇다면 또 요 회사는 시가총액 6조니까 만약에 자기가 투자 금액이 10억 샀다 그러면 불과 4일 만에 1억 9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대단한 수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봤던 것은 역시 요거죠. 월봉에서 악의입을 타고 갈 때 그렇지만 고점을 뚫더라도 고점을 뚫고 나서 악의입을 탄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상승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AI 검색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캐터필러, CATERPILLAR입니다. 네. 캐터필러. 이 회사를 검색을 바로 하시면은 캐터필러가 미국 증시에서 다른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캐터필러는 잘 가고 있어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인데 바로 이런 회사하고 같은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누굽니까? 다음 종목을 또 캐터필러 유사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터필러의 다른 후속주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HD 건설기계는 3차 목표가 얼마로 보세요? 3차 목표가는 15만 7천 원.
15만 7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표가 15만 7천 원까지 저희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저희 이제 다음 종목 들어가 볼 텐데 이제 캐터필러의 후속주로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은 종목을 가져와 주셨어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바로 진성 TS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진성 TS는 어떤 회사냐면 캐터필러하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 지금 당분간은 올해 4월 달 정도까지는 캐터필러라는 회사를 단어를 꼭 잊지 마시고 AI 검색 바로 검색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사에 보면은 매출액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5,420억이네요. 중견 회사군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한번 실적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가장 주식의 기본은 실적이 나는가 안 나는가, 숫자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25년부터 더 올라가고 있죠. 보니까 10% 이상 증가율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40억. 자, 여기서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ROE를 보니까 드디어 12.6%까지 안착을 했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설에서 굴삭기가 탱크가 굴러갈 때 무한 궤도가 있잖아요. 요게죠. 롤러는 굴러간다는 뜻이 되겠죠. 아이들의 핵심 바퀴 부품인데, 자, 일본의 도표라는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제품 내용을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요거죠. 자, 우리가 굴삭기가 굴러갈 때 무한 궤도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잘 굴러가도록 원활하게 그 궤도를 회전시키는 핵심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굴러갈 때 기름이 잘 굴러가도록 여기서 밀봉 장치가 그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도로에 아스팔트는 시끄럽잖아요.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그걸 대신 해주는 게 고무로 해서 만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생산하기는 또 비용이 비싸니까 태국에 약 1,200원어치를 투자해가지고 네. 요 제품에 대해서 지금 캐터필러 유회사한테 이미 승인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진성 TS는 캐터필러하고 전략적 운명 공동체다. 즉, 이 진성 TS는 지금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캐터필러의 자기 매출액의 60%, 그 다음에 두산 밥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외에도 나머지 회사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히 지금 최근에 캐터필러 주가를 보면은요, 네. 그 발전 데이터 센터 발전보다는 약간 그 우크라이나 제거 쪽 오른 것 같아요. 제거 그래서 쪽으로. 미국의 비스트라나 그 다음에 BW 테크놀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인데, 그런 회사 주가가 안 가고 캐터필러가 간다는 것은 주가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쏠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사님 이 시간에 재건 관련한 종목들을 참 많이 가져와주고 계시네요. 캐터필러는 날아가는데 지금 진성TC는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차트가 이제는 좀 완성이 된 걸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네. 장기 차트를 보면은 여기를 저는 뚫을 것 같아요. 여기를 뚫고, 왜 뚫었습니까? 캐터필러가 뚫었고 저희들이 들고 왔던 HD 건설기계가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장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16,710원을 매수가라 하고, 네.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인 17,9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9,200원, 19,250원,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또 담고 있던 대신증권이 어제 시간 외에서 또 급등했어요.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쪽들, 오늘장의 대응 전략은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데, 네. 제가 아침 8시 이제 무료 방송에서 설날 연휴 때 어떻게 안심되게 시장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투자 전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날 연휴 때 주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뭔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니까 보험주가 잘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맞아요. 소개했던 하나손해보험이 벌써 37% 올라갔거든요. 저는 보험주를 주목한다는 차원에서 또 보험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연휴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